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 낙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마이너스 5% 넘게 빠졌던 이더리움이 현재는 살짝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하락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더리움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71개 정도의 물량을 들고 있는데 저 또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좀 냉정하게 이더리움을 바라보면서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오전부터 해서 이더리움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고 되게 많은 분석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하락을 했는지, 제가 어떤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했는지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일단 관세에 대한 이슈들이 어제 오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은 또 아니죠. 그리고 제가 관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의 휴전이죠. 합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더 언제든지 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관세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크게 급락을 하는 흐름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견고하게 다 지켜주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현재 이더리움이 하락한 이유는 관세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고래들의 흐름들도 같이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지표의 핵심은 뭐였었죠? 자, 여기에 기간이라는 게 있는 부분들이고, 그 기간에 맞춰서 세력들의 흐름들을 보는 거예요. 이 지표 자체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자, 2,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을 때 2, 3년 전 가격대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 중인 장기 보유자들의 이더리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쉽게 말해서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을 한다는 부분들은 고래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EY 3Y 보이시죠? 중장기적인 흐름들부터 단기적인 고래들의 흐름들을 모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다 올라가고 있죠. 파란 색깔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한번 급락하기 전까지 해서 장기 고래들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히려 매수세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 단기, 장기 고래들 역시나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떻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고래들의 매도세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또한 어떠한 악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심 악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증시든 코인이든 올라갈 만한 명확한 호재가 나오지 않고 그 기간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심 자체는 악화되게 됩니다. 자, 물론 투심이 악화된 데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이 몇 개월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이 박스권 안에서 3개월입니다. 벌써. 그렇죠? 이 안에서 분명히 수많은 거래량들이 터졌었고, 당연히 거래량이 터진 만큼 매물 또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위치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 이더리움이 더 크게 급등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했던 많은 매물들이 있지만 수개월째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고, 명확하게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 자체가 현재로서는 당장에 없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꺾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제가 이런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표를 통해서 좀 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표, 자, 아래 하단에 보이는 주황 색깔 봉 보이신가요? 이건 음수를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될까요? 이 지표는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여러분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 아시죠? 김치 프리미엄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쉽게 말해 말이 프리미엄이지 거품이 더 많이 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다른 의미로 보게 된다면 투심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회복이 되고 좋다 보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붙게 되면서 그만큼 거품이라는 게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가 양수를 띈다는 것은 미국 투자자, 자, 코인베이스는 미국 거래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는 쉽게 말해서 미국 투자자들의 현재 심리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느 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나요? 미국이죠. 지금 이더리움 자체가 크게 급등을 했던 이유들이 뭐예요? 모두 미국의 정책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 겁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데 이 투심 자체가 꺾였다는 부분들은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투심 자체가 꺾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도 없는 상황들, 그리고 현재 시장 보셨을 때 여러분들 증시로 많이 떠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자금들은 이탈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세력들과 고래들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 위주로 해서 시장을 떠나고 있는, 시장의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는 흐름들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있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각각에 따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하나의 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지금 자동차 산업, 뭐 반도체 산업, 이것들이 다 모두 뭐예요? 이제 증시에 다 포함된 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AI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제약 바이오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이런 각각의 산업별로 개별적인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중심만 보더라도 잭슨왕이 와가지고 뭐 무슨 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러티브한 이슈로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당장에 올라갈 만한 재료나 이슈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올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올릴 만한, 그만큼 이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오히려 투심 자체가 악화되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기들은요, 매번 발생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과거에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가 언제였죠? 5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였었어요. 여러분들 이때 한번 회상을 해보시고 기억을 해보시면 이때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떠한 이슈조차도 없었어요. 그나마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금리 동결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나마 있던 이슈마저도 현재 소멸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2개월가량을 지지부진했죠. 5월 달부터 해서 7월 초중순까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떤 이슈가 나왔었죠? 7월 4일에 크립토 위크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크립토 위크는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데 한 번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8월에서부터 9월까지 클래리티 법안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에 대한 통과 이슈가 이때 있었습니다. 근데 앞당겨져 가지고 7월 달에 크립토 위크 때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투심이 회복된과 동시에 다시 급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이슈가,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법안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월 달에 통과된 법안은요, 하나의 큰 틀입니다. 세부적인 법안 자체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게 오늘 이슈로 나왔었어요. 11월 말까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라고 오늘 이슈가 나온 겁니다. 이게 기사로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현 시점에서 11월 말까지니까 그 전에 셧다운이 마무리가 된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셧다운 상태입니다. 근데 11월 말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라는 부분들은 그 전에 셧다운을 마무리한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11월 중순부터 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고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보셨을 때 이미 지지 라인을 한번 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패닉셀이 나와주면서 급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처럼? 바로 이 6월 달처럼.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지지 라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바로 이더리움의 1년간을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재 대략 이제 자세히 보시면 6.94%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마이너스 7% 구간이 현재 세력들의 단가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52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김프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5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20만 원 기준으로. 그래서 좀 더 내려오는 시점에 맞춰서 저도 한 20에서 3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으신데, 막상 내려가고 보면 매수할 때 되게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해 나가면 좋을지, 솔직히 말하면 떨어지는 가운데 안에서 비중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2%든 1%든 이제 시점 지지 라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좀 더 마음 편안하게 또 매수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혹여나 그런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려워하시면 가격대는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비중 조절이란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혹시나 혼자 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독자방에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올려드렸던 고래에 대한 분석들인데, 비트코인이 떨어진과 동시에 현재 현물 주문 평균 규모가 현재 최고 수준으로 근접했다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구간들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11월 중순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확실하게 이제 11월 말 정도에 통과가 되기 전에 이 셧다운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단발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혼자 하시면서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구독자방 링크가 있으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보시는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 링크 문자로 바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참여하는 방이니까 궁금하시거나 혹시 지금 물려 계시는 알트코인들, 걱정되시는 알트코인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한 세력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좀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한다면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더 신경 써서 이제 개별적인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상승장 끝난 거 아니고 시즌 끝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뒤돌아서 보게 되면 지금이 바닥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그 시기가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